오늘 화두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긴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졌고요. 냉각된 투자 심리에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증시 흐름 불안하실 텐데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2% 하락한 2,504.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지수가 빠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추가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 2,500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62,1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71% 하락했는데요. 이에 828.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4% 넘게 하락하게 된 건 2020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는데요. LNF만이 생존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개인들이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3월경에 이렇게 많이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그때가 좀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불안감이 좀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시장도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급락하고 있는데 CPI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네,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 급락에 이어 국내 증시도 급락 여파를 맞은 건데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인 8.3%보다 높은 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고점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 상승을 주로 이끈 것은 에너지, 식품,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4.6% 치솟았고 휘발유는 같은 기간 48.7% 폭등했습니다. 식료품 물가 역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11.9%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사태, 이렇게 전 세계 연료와 식품 가격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성해진 게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연준은 이제 현지 시간 16일 진행되는 6월 FOMC에서 빅스텝을 넘어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5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16일인데 최민정 기자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시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붕괴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2,500선 내주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좀 힘들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는 등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상승 재료가 없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FOMC 전까지 당분간 이러한 시장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패닉셀링보다는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초반부터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충격, 6월 FOMC 이벤트의 악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코스피가 연 저점을 재차 위협받아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증시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 및 양호한 이익 전망을 생각하면 일단 관망하며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좀 예상보다 좀 계속
안 잡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포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실 것 같습니다. 선방할 만한 섹터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떤 업종을 증권가에서 좀 꼽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업종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꼽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동안 주가 조정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섹터,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경기 방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가와 금리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정유와 은행 섹터를 꼽기도 했는데요. 또한 방어적 특성이 있어 약세 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음식료, 유틸리티 업종도 대안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향후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하드웨어 등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주연, 조병원 다울투자증권연구원도 2차 전지, 신재생 인프라 등의 구조적 성장주, 또 통신, 보험주 등 방어형 섹터, 그리고 고배당주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